유시민 이사장이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전 내사설에 대해서 제시한 근거는 미약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지난 22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를 통해서 29일 어제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어디를 봐도 확실하지도 않고 또한 자기 자신도 언급한 것처럼 확인하지 못했다. 증거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근거를 제시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이런 정말 카더라 통신 그 A씨라는 사람을 통해서 전해들은 윤석열 총장이 사석에서 하는 말을 A씨가 유 이사장에게 전해주는 내용을 근거로 해가 자기 자신이 추리하고 추정하고 추적하고 추측하고 해서 나름 분석해 놓은 스토리텔링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도 검찰은 이런 허위사실 가지고 어떻게 근거 없는 추측성 주장을 반복하는 것 뿐이지, 이게 근거 없는 추측으로 공직자의 공무수행을, 정당한 공무수행을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유 이사장은 검찰총장이 부하들에게 속고 있다, 속고 있는 증거를 내가 내겠다 라고 얘기했는데, 기껏 나온다는 얘기가 사석에서 윤 총장이 조국을 법무장관을 임명하면 안 된다, 내가 아는 것으로 봐도 벌써 사법 처리감이다, 내가 아는 것으로 봤어도 하는, 내가 봤는데 이런 근거를, 그런 표현들을 집어서 유 이사장은 자신 지금 장관을 불리기 싫다고 하니까 유 이사장은 사실 윤석열 총장이 이런 말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자기가 근거를 마련해 놓고 하는 게 아닐까, 또 사전 내사를 해놓고 하는 게 아닐까. 그리고 날짜를 보면 8월 9일 날 대통령이 지명을 하고, 조국을 법무부 장관을 지명하고 며칠이죠? 22일입니까? 27일 대규모 검찰의 압수수색, 그 기간 사이에 이 실질적으로 A씨로부터 들은 얘기로 본다면은 실질 가능한 것은 이미 지명되기 전부터 내사 자료를 갖고 있었다라는 게 유시민 이사장이 내놓는 최대한의 자기 변론입니다. 사실 이런 유 이사장이 방송에 나와서 이런 내용을 알릴레오 유튜브를 통해서 이 얘기를 했을 때에 어제 오후 9시 기준으로 7,200명이 댓글을 윤 총장이 옳았다라는 댓글이 많았고, 894명이 윤 총장이 틀렸고 유시민 이사장에 손들어주는 그의 편드는 혹은 그 논리가 맞다라는 그런 비율로 봐서도 거의 얼마입니까, 이게 9대 8대1 정도의 이런 압도적인 유 이사장의 그 사전 내사설에 근거를 두는 내용이 너무 취약하다라는 걸 반증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럼 유 이사장은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더 이상 조국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말자, 그것 때문에 당 지지율 떨어지고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고 이제 조국을 장관에서 내보내고 나니까 겨우 다시 회복하는 당 지지율이다, 조국이라는 이름을 언급도 하기 싫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철희 의원이나 표창원 의원이 물론 개인적인 욕심, 개인적인 계산, 개인적인 이유에 의해서 다음 총선 안 나선다고 하지만 그들 두 사람이 나서서 이해찬 당대표에게 조 장관의 사태에 대해서 일단 당대표로서 사과를 하든지 해명이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까지 하고, 오늘 의원총회에서를 열고 그런 의견을 종합해서 이 대표가 사과인지 해명 수준인지 그건 수준을 봐야 됩니다만 어쨌든 간에 한 말씀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조국에 대해서는 덕본 게 없다라는 결론이죠, 결국. 직접 어느 강도의
사과인지는 몰라도 일단 언급하겠다는 거는 제대로 안 됐다라는 건데도 불구하고 유 이사장은 꼬리를 내리지 않고 계속 조국을 수호하는 수호천사처럼 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런 유 이사장의 태도에 대해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당에서도 그렇게 시키지도 않는데 왜 나서느냐. 좀 눈살까지 찌푸리는 의원들도 있습니다. 그럼 유 이사장은 왜 이러고 있을까? 진짜 유 이사장의 속셈을 봐야 된다는 거죠. 제 전공은 아닙니다만은 간혹 한 번씩 제가 풀이하는 이 사주를 근거로 해서 유 이사장에 대한 진짜 유 이사장이 왜 이렇게 대응하느냐, 무엇이 그의 속셈인가, 정말 조국에 대한 수호천사인가, 혹은 정의의 사도인가, 아니면 다른 야심이 있는가, 야심은 실현될 가능성이 있는가, 이거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송영선 시사 360 시작하겠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1959년 7월 28일 양력 생일입니다. 그것은 2011년 7월 28일 본인의 페이북에서 자기 생일을 축하해 준 사람들한테 대해서 감사하다는 댓글을 쓴 걸 보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이분이 그래도 16대 17대 국회의원을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한 걸 보면 갑오시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해가 기해년, 달이 신미월, 그리고 일주가 신금 일주에 신해입니다. 본원이. 그리고 시간은 갑오 시간입니다. 이거를 일단 보면은 평관, 상관, 비견, 편인, 본원, 상관, 정제, 평관입니다. 평관이 상관이 둘이고 편인이 두 개예요. 단순하게 일단 1차적으로 보면은 편인이 두 개다. 잔머리에 대가죠. 임경변에 대갑니다. 그리고 머리가 아주 명석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필요한 남의 지식을 가지고도 자기의 필요한 것만 아주 그걸 잘 소화해가 자기 거로 자기 것인 양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야. 근데 또 상관이 두 개야. 이 상관은 어떠냐면 특성상 아래 사람한테는 아주 잘해주고 위 사람을 치받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보면은 아주 깝죽거린다 이런 식으로 보이지만 아래 사람을 볼 때는 우리의 보수고 우리의 이익을 보호해주는 정의의 사도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관이 많은 사람들은 노조위원장, 그 다음에 기자들 중에서도 특히 기자협회 노조위원회 위원장 이런, 그리고 또한 기자 출신들이 상관과 정인을 갖거나 상관과 신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남을 꼬집어 뜯고 비판하고 분석하고 이런 말을 그런 거에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동가로서도 뛰어나고 또한 이 편인이 두 개 들었는 거 이런 걸 보면 글재주도 아주 뛰어납니다. 이분은. 그런데 이 전체적인 사주를 보면 상식생재를 하는 운입니다. 상식생재. 그리고 태어난 달이 음력으로는 6월 23일이에요. 그러니까 신미월인데 이 월지의 미토를 가진 사람, 꼭 월지뿐만 아니라 미토를 지지에 가진 사람들 특징이 보면은 굉장히 질투심도 많고 욕심이 많아요. 꼭 다른 사람을 끄집어 넣어서가 아니라 지금 모 의원 완전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사사건건 나서면서 편을 들어주고 한마디씩 내뱉는 박모 의원도 이 미토가 두 개나 있어요. 욕심도 굉장히 많고 질투심 많고 남잘된 꼴을 보지를 못합니다. 이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이 상식생재, 이 상식이 되는 것이 해수가 두 개나 됩니다. 그리고 생재, 이 해수 자체가 금생수, 수생, 목인데 목 자체가 해묘미에 들어있는 묘가 사실은 이 목생화 역할을 해서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해묘미의 묘는
선목이에요. 물의 양이, 해의 물의 양이 어마어마한데 이 담쟁이 하나는 사실 제대로 역할을 못해요. 이 담쟁이가 그 나름대로 역할을 하려면은 정관이 이거나 평관인 관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시에 보면 갑옷이 평관이 들었습니다. 이 평관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 16대 17대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 유 이사장의 대운은 7대운이에요. 그래서 지금 57, 현재 한국 나이 61세로 57대운에 을축대운에 들어와 있습니다. 축이라는 것은 일간신이 뿌리를 내리는 근간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다신약, 사실은 상식생재가 을축대운에 들어서 축 때문에 제다신약으로 가면서 사실 상식생재라는 것은 상관이 굉장히 튼튼한 경우에는 상식이 제도 만들고 관도 만듭니다. 상관이 아주 튼튼하면서 제도 만들고 관을 만드는 게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본인 자신이 깔고 있는 튼튼한 관이 없는데도 상관 역학으로 지금 관을 제대로 챙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되돌아와서 이 유 이사장 얘기를 하면은 을축년의 대운에 축이 나의 뿌리 역할을 하면서 어디에 대한 신에 대한 뿌리 역할을 하면서 제다신약으로 갑니다. 제다신약으로 가면서 더 신약해집니다. 신약해진다는 건 자신이 힘이 부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상관이 이 사람에게 굉장히 강한 하나의 무기인데 위 사람하고 싸우는 상관 능력이 힘이 쫙 빠져요. 그러니까 위 사람하고 싸우면서는 지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면 조국 사태에 앞장서느냐? 이 양반이 관에 대한 욕심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욕심도 많고 아까 미토 욕심이었는데 상관이 2개 들고 평관 하나면 상관 견관입니다. 상관이 많으면 관을 치게 돼요. 상관 2개에 대한 맞먹을 정도의 관이 있어야 되니까 관에 대한 욕심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말로는 자기는 정치 안 한다, 대권에 관심 없다, 뭐 더 이상 국회의원도 안 한다 하지만 정말 이 사람은 대권을 노리는 거예요. 더 위로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국 사태가 터지니까 이때가 내가 잘하는 특기를 보여줘서 아까 제가 상관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아래 사람을 보호하고 인기를 끌어들이는 능력이 있어요. 자기 무대를 만들 줄 아는 능력이 있어요. 식신은 재능은 있지만 무대를 못 만들지만 상관은 자기 능력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무대 만드는 능력이 더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자기 무대를 이 기회에 한번 만들겠다고 조국 사태에 뛰들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지나치게 나가다가 보니까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과부하가 걸리다가 보니까 상식과 추측과 추리로 검찰을 대응한다는 것은 칼로 집단을 잘라야 되는데 집단을 가지고 칼을 자르려고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러면 대선의 가능성은 있을까요? 내년 더 어려워지죠. 경자년입니다. 자수, 해수와 같이 상관 기운이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관을 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축토. 축토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자기 자신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제다신약격으로 가면 관은 점점 멀어집니다. 판을 잘못 짚었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이번에 한 판 크게 만들어서 이것을 대선으로까지 끌고 갈 자기의 무리와 팬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알릴레오 100만이 넘으면 이제 욕심 더 안 내도 되지 않습니까? 유튜브 수입만 해도 어마어마하고 연간 인쇄만 해도 수억이라는 얘기를 제가 서점에서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잘하는 게 말이에요, 말. 그런데다가 신금일주, 말이 칼날이야.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송곳으로 팍팍 찌르듯이 자르듯이 정확하고 명쾌한 분석은 있지만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예사로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말이 무기면 그가 살아야 돼. 그거로 끝나야 돼. 대권 접으세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 내년 7, 8월쯤 되면 움직일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대선까지는 달려가지 못하고 주저앉을 겁니다. 자, 이번 싸움, 검찰과의 싸움, 정의의 사도도 아니고 조국을 위해서도 아니고 자기의 세력을
만들려고 시작한 싸움 너무 과했습니다. 테러도 만만찮아 보입니다. 지켜봅시다. 어떤 식으로 갈지. 자업자득의 결과가 올 것 같습니다. 송영선 시사 360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거나 재미있었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공유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원 덕택에 오늘도 달립니다. 감사합니다.